일본 시골은 지금 조용히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일본인들조차 이 속도를 체감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낮 일보이스입니다. 근데 사람이 없어요. 가게도 닫혀 있고 역 앞인데 택시도 없고 학교 운동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재난 직후 풍경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 지방의 그냥 평상시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자, 숫자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소멸 가능성 판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742곳입니다. 전국 지자체 10곳 중 4곳이 미래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람이 좀 줄었다 수준이 아닙니다. 2050년까지 젊은 여성 인구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곳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애를 낳을 세대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어요. 노인만 많아지는 건 사실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젊은 층, 특히 결혼과 출산을 담당하는 세대가 빠져버리면 그 지역은 시간차를 두고 그냥 끝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지방 소멸은 인구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시스템 종료에 가까워요. 학교가 없어지고 병원이 줄고 버스가 끊기고 은행 창구가 닫히고 편의점이 사라지고 결국 부동산도 가치가 증발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경제가 죽고 경제가 죽으니까 더 사람이 빠지는 악순환. 이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일본 지방은 아직 멀쩡해 보여요. 집도 서 있고 길도 깨끗하고 간판도 남아 있습니다. 처음 가보면 괜찮은데 싶거든요. 근데 막상 걸어보면 압니다. 이거 살아있는 동네가 아니라 유지되고 있는 폐허인데. 실제로 일본 야후 재팬 커뮤니티에서 이런 반응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댓글 수 10,000개가 달린 글에서 최상위 댓글이 뭔지 아세요? 베스트 댓글 1위. 좋아요만 2,000개. 도쿄나 오사카에서 이 시간만 벗어나도 갑자기 유령 도시 같다. 집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2위. 좋아요 8,500개. 정리된 폐허라는 표현이 딱 맞다. 망한 것처럼 안 보이는데 이미 망하는 중이다. 이 댓글들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국민들도 이 현실을 직접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돈 풀어서 살리면 되잖아. 근데 일본은 이걸 10년 넘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어요. 왜냐? 사람은 보조금 따라 안 움직이고 기회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병원, 교육, 교통, 인간관계, 결혼시장, 문화생활, 이게 다 있어야 사람이 남아요. 근데 일본 지방은 지금 이 기본 패키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방으로 오세요 라고 말해도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왜요? 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일본 20대, 30대 여성들이 지방을 떠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건 그냥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이에요.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연봉, 더 많은 만남, 더 많은 선택지가 도쿄에 몰려 있으니까요. 결국 지방 남성은 남고, 지방 여성은 빠져나가고, 지역은 더 늙고, 결혼이 더 어려워지고, 출산이 더 줄어드는 구조. 이거 진짜 무서운 인구학적 함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데이터 하나 더 드릴게요. 2024년 일본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7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69만 명대예요. 정부 예측보다 10년이나 빨리 무너진 겁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도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공식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게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지금 1.2명 수준입니다. 한국이 0.7명대라 일본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생이었고 그 누적 결과가 지금 지방 소멸로 터지고 있는 겁니다. 즉 한국은 일본의 현재가 아니라 일본의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 지방 소멸 이야기를 들으면 와, 무섭다 하고 끝내는데요. 사실 이 구조 안에 한국인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냥 산다가 아니라 도시 수입을 지방 비용 구조에 꽂는다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기회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도쿄에서 돈 벌고 지방에서 쓰는 사람, 한국에서 고객을 만들고 일본 지방에서 운영하는 사람. 이 구조가 되면 일본 지방은 엄청난 레버리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도쿄 중심부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공간 비용으로 숙소, 촬영 공간, 소규모 스튜디오, 체험형 콘텐츠, 한국인 대상 투어, 감성, 민박, 중장년, 장기 체류 상품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왜요? 땅과 집은 남아도는데 운영할 사람과 기획할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실제로 일본 지방 관련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일본인이 못 버티는 곳을 왜 외국인이 버티겠냐?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일본인이 못 버티는 이유는 현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외부 수익 구조를 들고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게 포인트예요. 실제로 일본은 이미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최근 외국인 아이 수가 늘어난 지방자치단체가 꽤 많습니다. 일본인 아이는 줄어드는데 외국인 아이가 늘면서 총 아동 수가 버티는 지역도 생기고 있어요. 이 말은 뭘 뜻하냐? 이제 일본 지방 유지의 마지막 변수 중 하나가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아이러니죠. 일본인이 빠져나간 자리를 외국인이 메우는 구조가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일본 지방에서 집을 공짜에 가깝게 준다고 해도 병원도 없고 편의점도 멀고 역도 줄고 사람도 없고 겨울엔 눈 많이 오고 일자리도 없으면 여러분은 가시겠습니까? 댓글로 간다 또는 못 간다 딱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이거 사람마다 진짜 갈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지금 일본에서 진짜 무섭게 퍼지고 있는 건 사람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인프라가 같이 죽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진짜 시작은 인구 감소가 아니라 생활 기능의 붕괴에서 옵니다. 은행이 점심시간에 문 닫기 시작하고 병원이 적자라서 과를 줄이고 버스가 배차를 줄이고 철도가 폐선 논의에 들어가고 학교는 통폐합되고 편의점은 24시간을 포기하고 주유소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그 지역은 단순히 조용한 동네가 아니라 살기 어려운 동네로 바뀌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2단계에 이미 들어간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 시베스시는 인구가 불과 3만 명 수준인데 최근 시내 유일한 산부인과가 문을 닫았어요. 아이를 낳으려면 차로 1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 젊은 부부가 남겠습니까? 당연히 도시로 빠지는 거죠. 이게 악순환의 진짜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아키야. 문제입니다. 아키야는 일본어로 빈집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일본 전국에 빈집이 900만 채가 넘습니다. 2033년에는 2천만 채를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전체 주택 5채 중 1채가 빈집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야후 재팬.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동네도 10채 중 3채가 이미 빈집이다. 동네가 어두워지니까 무섭다. 그리고 또 이런 댓글도요. 집값이 100만 엔도 안 되는 집이 생겼는데 그래도 사는 사람이 없다. 이게 현실이다. 100만 엔이면 지금 환율로 약 1000만 원 정도예요. 집이 1000만 원인데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 이 구조를 이해한 한국인이 일본 지방에 들어갈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병원 접근성이에요. 차로 몇 분인지, 응급 대응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그 다음은 교통입니다. 철도 유지 가능성, 버스 운행 횟수, 공항 접근성. 일본은 지금 지방 노선을 꽤 많이 폐선하거나 축소하는 중이에요. JR이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을 공식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10년 뒤에 그 노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은 생활 상권이에요. 마트, 약국, 편의점, 은행, 택배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지금 당장은 있더라도 5년 뒤에 있을지 봐야 해요. 그 다음은 외부 수익 구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현지 손님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외부 고객, 즉 도시 고객이나 해외 고객을 데려올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해요. 마지막은 계절 리스크예요. 폭설 지역은 생각보다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일본 니가타, 아키타, 야마가타 같은 지역은 겨울에 눈이 수미터씩 쌓여요. 지붕 제설 작업을 못하다가 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매년 납니다. 이 파괴 중 2개 이상이 깨지면 그 지역은 싸 보여도 사실은 비싼 겁니다. 반대로 이 5개를 통과하면 남들이 안 보는 진짜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일본 지방 소멸은 단순히 빈집 늘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 시장도 같이 무너지고 있어요. 젊은 여성이 빠져나가는 지역은 남녀 비율과 관계 구조가 같이 무너집니다. 남성이 남고 여성이 빠지고 지역 사회는 더 폐쇄적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에 대한 의존과 경계가 동시에 커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본 지방에서 사람 관계를 만들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친절한 시골 사람들 같은 환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게 들어가야 해요. 반대로 말하면 한국인이 일본 지방을 이해하고 진입할 때는 돈보다 인간관계 밀도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와 연결되느냐, 누가 소개해주느냐,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 이게 성공 확률을 갈라요. 일본 지방은 광고보다 소개가 세고 규모보다 신뢰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지방을 볼 때 여기 집 얼마냐 보다 먼저 여기서 내가 어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냐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숙소 운영자면 숙소만 보지 말고 컨텐츠, 체험, 픽업, 번역, 여성 안전, 중장년, 장기 체류, 촬영, 지역 연결까지 묶어야 해요.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앞으로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본에서 진짜 뜨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사라지기 전에 기록하는 콘텐츠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유튜버들이 폐역, 폐교, 폐점 직전의 가게, 마지막 남은 장인을 기록하는 영상들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예쁜 것보다 무너지는 구조에 더 오래 머무르거든요. 거기엔 감정도 있고 위기감도 있고 진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 지방 소멸은 그냥 사회 문제 영상이 아니라 조회수와 체류 시간이 같이 나올 수 있는 강한 주제입니다. 특히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더 강력해요. 일본은 오랫동안 안정의 나라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지방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건 단순 충격을 넘어서 우리 미래를 먼저 보여주는 거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일본 지방 소멸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도 따라갈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지역은 이미 비슷한 길 위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양양군. 이 지역들 지금 인구 구조 보면 일본 지방 10년 전이랑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일본 비웃는 용도로만 보면 반쪽짜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일본이 먼저 무너지는 구조를 우리가 먼저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공포 콘텐츠가 아니라 미래 예측 콘텐츠입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어디가 망하냐 보다 망하는 구조 속에서 어디가 살아남냐를 보는 사람입니다. 도시는 더 강해질 겁니다. 핵심 거점은 더 비싸질 겁니다. 그리고 지방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앞으로의 일본은 전국이 고르게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남는 점과 죽어가는 면이 공존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도, 사업도, 컨텐츠도, 기회도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일본에서 제2의 인생을 만든다면 도쿄 같은 대도시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싸지만 사라져가는 지방에서 기회를 찾으시겠습니까? 댓글에 도시 또는 지방 딱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방이라고 쓰신 분이라면 어떤 업종으로 들어갈 건지도 같이 써주시면 진짜 흥미로운 댓글 배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본의 진짜 속사정, 뉴스에서는 안 보여주는 일본 내부 구조, 한국인에게 유리하게 읽는 일본 이슈 계속 보고 싶으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에서 집이 공짜가 되어도 사람들이 안 가는 진짜 이유, 이 주제로 더 충격적인 현실 보여드리겠습니다.